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을 때가 저는 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요즘 학교를 직접 가지 못해가지고 자녀들 교육 문제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 안내를 해보고 하면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하고 한번 오늘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자녀를 교육시키는 이 부부가 이 자녀를 뒷바라지 하는데 그 뒷바라지 하는 목적이 이게 일치가 되고 있나요? 이걸 먼저 점검해 보세요. 아니 자녀를 뒷바라지는 부부가 아버지는 이래라 그러고 엄마는 이래라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자녀는 왜 혼란스럽죠. 그래서 먼저 자녀를 교육시키는 이 부부가 이렇게 서로 자녀 교육시키는 목적이 자녀를 뭘 위해서 지금 자녀 교육을 시키나 하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의견이 일치가 딱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 자녀가 혼선이 안 생기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뭘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으세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지금 자녀를 지금 그동안 다 길러내고 지금 뭐 결혼도 시키고 이런 상태인데도 아니 부부가 자녀를 뭘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킬지 하니까 대답이 얼른 안 나오는 거 보면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막 그래서 제일 먼저 자녀를 우리가 뒷바라지 한다 생각했을 때 혹은 자녀를 교육시킨다 했을 때 당신은 무슨 목적으로 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이게 일치가 되는데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녀가 행복하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행복한 게 뭘까 이렇게 자꾸 생각해서 그걸 돕게 해줘야 된다. 근데 대부분 부부가 이런 생각은 없이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학교를 보내고 그럼 자녀는 행복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막 가라 그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여러분도 없지는 않았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제대로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죠. 왜? 지금부터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부모가 된 분들은 자녀들이 이렇게 스스로 의식주 해결할 수 있고 이게 뭐야? 자립심이라는 자립심.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자립심을 길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립심을 길러주려는 마음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하는 분이 있어가 방 청소 하나를 자기가 스스로 하도록 안 하고 왜? 자립심을 길러주려고 생각 안 하니까. 아니 밥도 지가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벌써 초등학교쯤 되면 밥하는 것도 가르치고 왜? 자립심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또 안 하고 그냥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내는 부모는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일단 뭐 학교만 들어가면 이게 여기 옷 입고 먹고 자고 이런 거 뭐 청소하고 이런 거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엄마가 대신해 줘버리고 그 자녀 교육이나 자녀 뒷바라지 뭘 위해서 하고 있나 이런 걸 한번 돌아보면 체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자립심을 길러주고 이렇게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이게 한 가지 분야는 좀 특출나야 돼요. 한 가지 분야는 남보다 뛰어나도록 그걸 좀 더 눈여겨봐서 밀어줘야 되겠다 하고 이걸 이제 뭐냐면 의식주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수단이 하나 있어요. 이걸 도구라고 그러죠. 자기가 이런 도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도구를 부처님은 전문 기술 하나를 가르치라 이런 말씀을 해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전문 기술. 이 전문 기술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 어떤 걸 잘할까 하고 한 가지는 뭐 뛰어나게 잘하는 게 한 가지는 뛰어난 특출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때도 자기는 뛰어난 특출한 한 가지가 있으니까 훨씬 살기가 수월하죠. 그래서 전문 기술을 이렇게 살펴보시라고. 요즘은 전문 기술이 이게 유머 기술도 하나의 전문 기술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웃음 기술도 전문 기술이 될 수 있고, 칭찬 기술도 전문 기술이 될 수 있고, 사랑 기술도 전문 기술이 될 수 있고, 행복 기술도 전문 기술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도 전문 기술에 포함시켜서 한번 살펴보시라고. 꼭 뭐 옛날 같이 뭐 전기를 고치고 뭐 기계를 뭐 만져서 하는 이런 전문 기술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그때 이럴 때 보면 어떤 걸 좋아하는가 이런 부분도 보고 어떤 걸 또 그도 좋아하면서 잘하는가 이런 기준으로 살펴보면 좀 더 이렇게 접근해서 찾아줄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에 왔으니까 최소한 지구에서 공헌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며 공헌하는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도와야 되겠다. 최소한 이런 마음을 부모가 갖고 우리가 뒷바라지 할 때는 다르다는 거지. 이 세상에서 공헌할 수 있는 즉 전체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일 이런 것에 처음부터 부모가 마음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굳이 위대한 인물이 이렇게 거창하게 말 안 해도 그게 바로 위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내가 자녀들한테 하고 있었나 못 했으면 지금부터 하면 되죠.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구를 와서 살다 보니까 이 지구에서는 정말 인연을 잘 만나면 너무나 쉽게 일이 풀린다는 걸 이제 부모는 아니까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항상 해줘야 되겠다 하고 좋은 인연의 기준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 그래도 좋은 인연 만나야지 하는 게 너무나 이렇게 쉽게 잘 진행되니까 좋은 인연은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이런 분을 항상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묻고 있으면 첫째 자기가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자기가 좋은 인연이 되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제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만나니까 그런 인연이 자기 쪽으로도 오게 돼 있고 그래서 인연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심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걸 안 해놓으면 기준이 없어가 그냥 끌리는 사람 혹은 그냥 가까운 사람하고 인연을 맺어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준을 하면 아무리 가까워도 아시겠습니까? 살피게 된다는 거지. 어떤 인연이 좋은 인연인지 아니까. 첫째는 이렇게 현명해가지고 사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이렇게 동시에 두 개를 다 보는 게 누구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래서 온전하다. 그런데 그 장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장점을 살리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로워야 되니까. 지혜로운 분들은 항상 이게 인과를 볼 줄 아는, 이 세상은 인과로 되어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씨앗을 심을 때 이게 그대로 열매가 된다는 걸 아는 이런 사람은 다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죠? 일을 저지르잖아요. 내가 정할 때 이미 그게 시작이고 그게 씨앗이 돼서 내한테 돌아올 열매다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내 자녀가 현명하도록 돕고 내 자녀가 지혜롭도록 돕고 그 다음에 내 자녀가 예의 바르도록 돕고 우리는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 항상 감사하는 예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놓으면 그렇게 안 하는 그 친구들 보면 보이잖아요. 그게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도 자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네, 자기가 그걸 배워서 실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성실하라고. 성실한 사람은 물론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성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약속을
무슨 약속에 대해 약속을 하면 꼭 지키는 이거를 성실하다 해서 약속은 정말 중요하고 쉽사리 하면 안 된다 했으면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거를 가르쳐 놓으면 이게 좋은 인연이니까 먼저 자신이 좋은 인연이 되도록 생활 습관을 이렇게 길러도록 돕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지 않는 친구들이 정확하게 자기는 보이니까 판단이 되고 그러면 좋은 친구가 자꾸 가까이 하고 또 그런 친구가 주위에 올 수 있도록 오히려 미리 안내를 해놓으면 나중에 배우자가 됐든 직장을 가든 자기가 좋은 인연이 옆에 항상 오도록 할 줄 아니까 그래서 쉬울게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하셔야 돼요. 이제 꿈을 크게 가지면 첫 번째 노력을 많이 하게 만들어줘요. 꿈이 적잖아요. 그럼 뭐 그냥 시간을 보내도 그거는 달성할 수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항상 꿈을 크게 가지라 해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도와주고 그러면 꿈을 크게 가질수록 뭐 능력도 같이 이렇게 비례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뛰어난 능력자가 된다는 거죠. 꿈을 크게 가지면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항상 어릴 때부터 꿈을 크게 갖도록 도와주고 이런 걸 제가 지금도 하고 있나 이렇게 살피라는 거죠. 왜냐면 안 했으면 지금 해도 안 늦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세상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 어떤 것도 공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뭐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교육시키라. 그래서 항상 공짜가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에게 나눔을 너 형편에 맞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돌아서 이렇게 엄청 커져서 오는 이걸 가르쳐야 돼. 그 다음 이게 이제 좋은 일일 때는 좋은 일이 더 많이 돌아오지만은 네가 만약에 해롭게 했으면 그 해로움이 조금밖에 안 했지만 그게 돌아올 때는 해로움이 내한테 너무나 크게 돌아온다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뭐 공짜가 없음을 가르쳐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나중에 성공했다든지 이렇게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는 공통점이 뭐냐면 도움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웠는데 다행히 도움을 줘서 일이 풀려서 잘 극복했다. 그러면 도움을 잘 받았단 말은 공짜가 없다고 딱 보시면 그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이전에 작은 거라도 나눔을 이렇게 해둔 게 있었구나 하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어릴 때부터 작은 거라도 친구들한테 뭐라도 나누고 하는 거를 내가 가르쳐줘야 된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듬석듬석 돈을 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뭐 공짜가 없는 걸 깨우쳐주고 그리고 나눴을 때 나누면 몇 껍질 돌아온다 하는 걸 가르쳐서 늘 나누는 것도 습관이 되도록 거꾸로 해롭게 하면 몇 배로 니한테 해로움이 온다 하는 것도 또 경고를 해서 그런 걸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항상 긍금절약하면서 자기 삶의 중심을 항상 이렇게 존중하고 감사 요 생활 습관을 길러줘야 생활 습관.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써야 될 때 쓰기 위해서 긍금절약 뭐 아끼가지고 꽂혀놓고 하면 안 되고 내가 더 빛나게 쓰기 위해서는 때로는 요만큼으로 빛나게 쓸 수도 있지만 또 이만큼으로도 빛나게 쓸 수 있으니까 긍금절약하는 것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 그것도 빛나게 소중하게 그것도 가르치고 특히 우리는 도움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상대 덕분인 줄 알고 상대에게 감사도 하고 그 상대 모두의 역할이 다르니까 그 역할이 모여서 이렇게 전체가 움직이지는 공동체의 힘으로 한 분 한 분 인정하고 존중하는 또 하나하나 이런 거 하나조차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래서 감사하고
이런 게 몸에 딱 배이도록 나는 길러주고 있나 이렇게 알아보죠. 그리고 자, 최고의 교육이 뭘까 하고 부모는 이런 생각을 해요. 최고의 교육이 뭐냐면 부모가 이 모든 것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는 게 솔선수범. 지금 자녀한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라. 그러면 자녀는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이게 돼요. 예, 그래서 최고의 교육이 솔선수범이다. 내가 이런 것을 먼저 보여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크면 너 역시 내가 하듯이 너 자녀를 키울 때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는 게 자녀 교육의 최고라는 걸 이렇게 일러주는 걸 잊지 말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예술로 항상 대화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대화를 할 때마다 상대의 관점에서 하면 경청이라 그래. 항상 상대의 관점에서 그래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자녀와 대화를 자주 해줘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듣는 걸 자꾸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녀와 대화를 그동안 못 했으면 지금이라도 하면 됐죠. 할 때 이제 주의할 점이 내가 자녀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주고받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을 내가 자주 하고 있나 하고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 챙겨서 자기를 돌아보면 요즘 이제 전부 다 학교를 못 가고 뭐 집에서 같이 있어야 될 시간이 많아진 가족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자녀하고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말고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지금 제대로 했는지 혹은 못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지금부터 이렇게 챙겨서 해보시라고 제가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챙겨서 여러분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어렵고 모르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사실은 그동안 자녀 교육을 시켰지만 이런저런 생각 없이 그냥 뒷바라지하고 그냥 학교를 보냈다는 분도 아마 꽤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죠? 자, 내가 자녀였을 때 내 부모가 어떻게 했는가 돌아보면 그때 이제 보는 관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돌아보는 거니까 내 부모가 나한테 한 것이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그 부모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으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 부모가 내한테 어떻게 했는가. 그때 내 부모가 나한테 최선을 다했다. 요걸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혜가 넘치고 되게 현명한데 일부러 고탕을 미야지 이렇게 한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런 여건이나 상황에서 우리 집이 좀 어렵구나 힘들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먹고 살기가 뭐 정말 힘들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이렇게 지혜라든지 나름대로 있는 경험으로 어쨌든 최선을 다했구나 하고 이렇게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된다는 거다. 일부러 여러분 막 괴롭히려고 고생시키고 이러지는 않아요. 때로는 뭐 오빠한테는 잘하고 뭐 딸이 나한테는 못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엄마가 일부러 딸한테 못하려고 막 머리를 짜게 막 밤새 막 생각한 건 아니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무슨 나름대로 하여튼 뭐 사정은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고 이쁘게 딱 처리를 해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게 부모님은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겠구나 이렇게 일단 먼저 내 안에 그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요거 두 번째 속이 상하고 막 부모가 믿고 이렇게 했은 내 마음을 보면 그러면 부모가 나를
내 자녀가 되라고 오라 했을까? 내가 이 부모가 좋다고 선택해서 갔을까? 요걸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미 뭐 돌아가신 부모든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부모든 그 부모를 바라보는 내 마음 안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선택했다는 걸 꼭 아셔야 된다. 자녀가 선택. 뭘? 부모를. 그러면서 그런 부모를 만난 것에 대해서 뭐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안 좋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가 버려서 내 기억 속에 이렇게 꼭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게 남아 있으면 그게 좀 어두운 기운이라면 그게 보이지 않게 내 행동 속에 배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어두운 기운이 나도 모르게 자녀한테도 가. 그래서 자기 아들 들여다보세요. 이걸 바꿔놔야 돼요. 어쨌든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했겠구나 하고 동그라미로 긍정으로 바꿔놔야 돼요. 긍정으로. 그러면 어두운 마음은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했을 때 내가 선택해서 그런 내가 선택한 내 결과물이구나 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이 내한테 있구나 하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함으로써 부모에서 받았던 상처라든지 억울함 이런 거는 그래 뭐 정리를 했어. 밝게 해놓은 거예요. 밝게. 이 밝게는 이 기운이 부모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가 사실은 내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은 있는데 이렇게 이쁘게 해석해 주니까 고마워서 돌아가셨더라도 고마워서 이렇게 밝은 거를 자녀에게 보내주는 거야. 이게 뭐예요? 똑같이 내가 보낸 게 다시 돌아오게 메아리 붙이기. 이게 이제 내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그 영향이 가는 거예요. 나도 사실 부모가 이렇게 해서 많이 속상하고 그랬는데 하면서 나도 그래서 깨닫게 돼가지고 내 안에 이렇게 밝아지고 부모님이 오히려 감사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게 됐단다 하고 들려주면 자녀가 부모 지금 내한테 좀 안 좋게 먹었던 마음이 자기들 좀 이렇게 오는 느낌이 있겠죠. 나도 지금 그래 하고 있는데 역시 바르게 내가 보지 못해가 생긴 거구나 하고 자기도 바꿨어요. 그런 이렇게 경험에 의한 지혜를 이렇게 전해주는 것도 여러분의 복 중에 중요한 몫이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해요. 특히 제가 상담 받을 때 이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 했는데 자녀는 저끼리 좋다고 한다 이래가지고 부모가 안 좋은 마음을 갖고 결국 자녀가 뭐 고집을 피우니까 보내기는 보내는데 하면서 이렇게 어두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꽤나 있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받아보면 이러면 자녀한테도 안 좋고 본인한테도 안 좋고 이런 결과가 오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녀한테 자꾸 이렇게 어두운 기운을 보내고 있으니까 자녀가 부부간의 사이도 나빠질 수도 있고 자녀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 이 부모는 봐라 내 판단이 맞잖아 내가 하지 마라 그래서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 판단이 맞다고 거기다가 합리화를 시켜서 더 덤새기를 씌운다는 거죠. 전혀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부모가 마이너스 에너지를 가지고 뭐 안 좋게 봐서 이 기운이 계속 자녀에게 지금 계속 가서 자녀 일을 망친다는 걸 모르고 두 분 사이도 어그러지게 했다는 걸 모르고 아시겠지?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부모가 이렇게 해보자 지혜롭고 현명한 부모자 현명한 부모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똑같더라.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더라. 근데 네가 장점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살면 재미있게 잘 살 수 있고, 단점을 보면서 살면 계속 그게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드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질 거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란다고 봐라. 왜? 두 개 다 들어있지 않느냐. 만약에 부모가 이렇게 현명한 부모라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또 심지어 막 철학관이나 어디 가서 물어봐가지고 그 증거 자료까지 들고서 거기서도 그러더라 하면서 더 막 금세기를 씌워가지고 어두운 기운을, 심지어 막 데모까지 박아가지고 몇 길이 하려면 해라, 나는 모르겠다, 뭐 결혼 나는 신경 안 쓰겠다, 막 이렇게 하는 부모도 있더라는 거죠. 그 부모가 바르게 보지 못했을 때, 이 세상 어떤 분도 똑같이 온전해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마음에 드는 구석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고, 그렇게 얼마나 온전한 게 세트가 다 있으니까 이게 한 개만 있으면 부족할 건데, 이렇게 부모가 현명하게 보는 부모가 되어야 자녀한테도 세상에 나가봐라, 세상 사람들은 다 네 마음에 드는 구석도 보일 거고 네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보일, 이렇게 온전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란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배우자 만날 때 중요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고, 특히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게 장점을 더 발휘해서 장점이 더 발휘가 돼서 이게 시너지가 나도록 하는 게, 시너지가 나도록, 이게 결혼이란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렇게 정리하는 걸 잘 못하는데, 아니 상대방은 정리하는 걸 잘하니까 그 정리한 걸 상대방이 해주고, 나는 정리는 잘 모르고 일을 잘 저리니까 일 저지르는 건 내가 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잘하는 걸 딱 하면 시너지가 돼요. 그래서 결혼은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시너지가 나게 하는 것이라서 꼭 해야 되는 거란다. 그렇게 안내를 하시는데, 이 결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개념이 안 써 있는 분은, 야, 내가 해봤는데 참 니 안 하려면 하지 마라, 안 해도 괜찮다, 내가 살아봐야만, 혼자 사는 게 100번 남는 것 같은 헛소리를 하는 거, 헛소리. 괜히 결혼해서 잘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깽판을 넣는 거야. 이게 내가 너 아버지하고 사는 거 봤잖아, 재밌게 살냐, 할 수 없이 살았는데 뭐 엉뚱한 소리에 초를 치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에 와서 그런 거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아니 지구에 와서 이렇게 같이 재미나게 사는 거 안 하고 뭐 할 거예요? 아니 혼자서 무슨 돈 닦으려고 지구 왔어? 그래서 자기가 잘못 안내가 자녀들까지 세상 바라보는 거를 잘못 바라보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부모가 보이지 않는 영향을 자녀들에게 끼치고 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보면서 아이고, 부모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잘 못 봐서 나는 크면 결혼을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은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부모의 영향이니까 하나하나 여러분이 말은 안 해도 부모가 하고 있는 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특히 그 7살 그렇게 7살까지는 어린 애기가 7살까지는 요즘은 발전지가 있잖아요. 뭘 셋업화가 나와가지고 주위에서 하고 있는 모든 언행위, 말로 하든 행동을 하든 생각을 하든 이런 전부 다가 그 어린애의 무의식 속에 다 들어가 버린다잖아. 예를 들면 누수가 털어놔도 그 애는 누수를 안 보도 그 누수 안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지. 이웃집에서 싸우는 그 소리도 그 애한테는 이 무의식에 들어간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런 게 여러분 밝혀져 있으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 7살까지는 정말 좋은 환경을, 왜? 무의식이 다 저장되니까 좋은 환경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이 다 밝혀져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뭐 돈 벌러 가야 되니까 막 애가 막 스트레스 받는 데 갖다 놓고 자기는 돈 벌러 가고 막,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무의식이 다 들어갑니다. 애들이 7살까지는 제일 좋은 환경,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준 뒤에 돈 벌러 가도 가는 거지. 거꾸로 한다는 거지.
애들 뒷바라지하려고 돈 벌러 간다고 애를 스트레스를 잔뜩 있게 무의식 속에 집어넣고 나중에 뭐 하겠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면 엄마 알았어 내가 스스로 벌어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시간에는 필요도 없을 때 계속 그것도 간섭하고 그 신경을 쓰고 있다니까. 알아서 한다 해도 그래. 계속 쓸 때 이렇게 간섭하고 거꾸로. 실제로 이게 자녀가 부모와 이게 관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하고 여러분들의 그 연구한 자료들을 이게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요. 예를 들면 왓칭이라는 책에도 찾아보면 나오고 요즘은 그런 게 다 밝혀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끼 어미가 있고 토끼 새끼가 있는데 토끼 어미는 이게 러시아 그게 두고 새끼를 저 남극 정도까지 몇천 킬로를 새끼를 데려갔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에다가 전극 치고 오는 거를 딱 설치해는 엄마한테 설치해는 그래서 그쪽에 가서 몇천 킬로 떨어진 데서 이 새끼를 죽이면 여기 러시아에 있는 그 토끼 엄마에서 자기 새끼 죽는 그 기운이 팍 나와서 아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지금 연구를 해서 다 밝혀놨다고요. 다 밝혀놨. 지금 어디에 있더라도 가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교육시킬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자녀가 안 보는 엉뚱한 데서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자녀한테 전달이 돼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 교육에서 솔선수범한다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자녀 교육의 핵심이라는 거죠. 왜? 다 전달되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걸 진작 알아서 잘할 건데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그걸 진작 알기를 알아 진작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아무 걱정 말고 지금부터 잘하시라. 그러면 된다. 그런데 이걸 자녀 교육은 제가 해보니까 3대가 함께 합심해야 돼. 자녀 교육은 3대가 함께 해야 돼.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라고. 여러분이 이제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 이게 자녀가 배우자를 만났어.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손주, 손자가 나와요. 손주, 손자가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손자하고 항상 영향을 미쳐. 왜? 손주, 손녀를 같이 살 때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러 올 때도,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 부모가 이런 교육을 좀 알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려 해도,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르잖아. 그러면 데리러 나면 깽파는가. 그래서 자녀 교육은 이게 3대 교육이에요, 3대. 3대 프로젝트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솔선수범해서 보여야 시작이 끝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항상 밝은 걸 사용하셔요. 그리고 부모가 그걸 그대로, 그 자녀, 그 손주가 이렇게 해서 3대가 합심해서 해야지 이 가문이 이제 뿌리가 튼튼해서 훌륭한 명문 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3대 컨설팅이에요. 자녀 교육은. 당대 아니에요. 3대의 노력으로 이루어야 되는 게 자녀 교육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나중에 손자, 손녀를 놓으면 거의 다 할아버지, 할머니 영향이 많이 갑니다. 자기들 직장하고 바쁘다고 계속 맡겨놓거나 이렇게 좀 봐달라든지 이런 일이 많아요.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그대로 영향이 다 가고 있어요. 심지어 그 손주, 손녀를 봐주는데 잘못 봤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나빠진 이런 사건도 생겼다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일러준 10가지 자녀 교육에서 최소한은 살펴야 될 대목들을 제가 오늘 챙겨드렸어요. 챙겨보라고.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고, 자녀 교육은 다른 걸 몰라도 솔선수범이구나 하는 기억을 하시고, 3대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과목이구나 해서 3대가 걸쳐서 해줘야지 가문이 뿌리가 튼튼히 내려지. 3대 프로젝트 자녀 교육이구나 그런 기억 잊지 마시고, 자녀가 부모를 선택한다는 것, 부모는 어쨌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
요 정도는 한 번도 이렇게 흔들림 없이 안착이 되셔야 그래서 밝은 빛이 뿌리 내려서 더더욱 손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은 튼튼한 명문 가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니까 이미 다 되어졌으니까 너무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덕분입니다.